안녕하세요. SF 판타지 도서관의 정웅식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웅식이라고 합니다. SF 판타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장이죠? 네, 관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관장이 제 직업은 아닙니다. 제 직업은 어디까지나 관장이 아닌 이제 게임 시나리오 작가고 저는 취미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도서관은 돈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올리는 걸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건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고, 자, 사실 이제 우리 SF 판타지 도서관에서는 원래 SF 문화, 판타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원으로서 사교미를 준비했었고요. 근데 그것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SF나 판타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 생각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또는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처음으로 알려드리면 어떨까? 여기 보시면 은하수녀한 히치에이크를 위한 안내서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일단 SF에서는 물론 SF를 좋아하시더라도 아무래도 SF에 대해서는 좀 덜 아시는 편이라고 하시겠죠. 그런 분들에게 한번 내가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F와의 초대라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략 20분 정도로 간단히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가장 최초로 SF는 무엇인가? 라는 걸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SF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과연 SF는 어떤 것일까? 우주선이 나오면 무슨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주선이 나오는 건 SF라고 생각해요. 로봇이 나오면 당연히 좋고요. 두 개가 나오면 다 좋습니다. 우주 괴수가 나와가지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요. 외계인 침공을 합니다. 그들 물리칠 정의용사도 필요하죠. 오랜만에 본다죠. 정의용사 한 명으로 어렵다면 지구방위원이 등장을 합니다. 우주를 멀리, 저 멀리 프론티어를 향해서 여행을 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지구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작아지는가 하면 커지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생활하기도 하고요. 시간 여행을 하고 한편으로 가상현실 세계로 들어오기도 하죠. 자, SF는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SF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SF의 껍질, SF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그냥 거치장이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SF의 본질은 무엇인가? SF는 이렇게 씁니다. Science Fiction, SF, 과학과 상상. 이것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과학과 상상이 합쳐서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 과학적 상상이라고 부르는 것 도대체 그건 어떤 것이냐? 프랑켄슈타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은 메리 셜리라는 작가가 썼습니다. 그분은 단지 공포영화를 만들려고 했다고 해요. 공포스러운 소설을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랑켄슈타인이 다른 여러 가지 공포물과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을 하나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 바로 이겁니다. 기계장치의 과학자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드라큘라 과학자 나옵니까? 안 나오죠. 늑대인간 관련 없습니다. 근데 왜 하필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느냐? 메리 셜리가 기존과 다른 노동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자, 프랑켄슈타인 막이라고 얘기했는데 프랑켄슈타인이 이렇게 알고 있죠? 이 사람이 프랑켄슈타인 박사입니다. 그런데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완벽한 인간을 만들고 싶어요. 완벽한 만들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시체를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되살려요. 어떻게 되살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기 충격을 줘서. 이 기계를 전기 충격을 줘서. 전기 충격을 주면 사람이 살아나?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생체 전기라는 이론이 있었어요. 알바대진에서. 개구리 뒷다리에다가 개구리 다리 잘라놓은 다리에다가 전기를 흘리는 개구리 다리가 틱틱틱 튀더라. 그래. 전기가 생명의 근원이구나. 메리 셜리는 바로 그 이론을 도입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흘리면 사람이 시체가 되살아나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괴물로 되살았다는 거. 실제로 되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실체가 사실은 완벽한 인간이 아닌 괴물로 되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작품은 보여줍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달세계 탐험이라고 메리에스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원래 그 줄 베른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줄 베른은 달로 날아가는 걸 어떻게 날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그래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대포를 만들어냅니다. 대포를 이용해서 달을 날아갈 수 있다라는 발상. 1984라는 작품에서는 과학적인 무언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고 한다면 그림 나오면 이제 카메라 같은 거. 하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국가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감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모습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의식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지게 되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본문으로서 저는 그 이카루스의 추락이라는 이카루스의 신화라는 이야기를 한번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이카루스는 그리스 신화 얘기예요. 다달로스라는 주인공이 있고 이카루스라는 우주 조연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이달로스 이 이카루스 신화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얘기한다면 신화를 얘기한다면 신이 등장해요. 영웅이 등장합니다. 신비한 힘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다이달로스라는 발명가가 등장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왕에게 죄를 지어서 갇혀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미노스 미궁을 만든 사람을 유명해요. 미노타우로스가 갇혀있던 그 미궁을 만든 사람인데 왕에게 죄를 짓는 바람에 갇혔어요. 왕이 너 함부로 나한테 대신 발명만 마음대로 해가지고 탑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앞에는 강한 힘을 가진 정말 힘이 센 한 사람이 앉아있어요. 한 사람이 또 경비원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헤라클레스나 테세우스 같은 인물이었다면 이 사람은 간단히면 경비병 그냥 때려 눕히고 들어오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오디세우스나 오이디푸스 같은 사람이었다면 누군가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 사람을 속이고 도망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그런 힘도 없고 그 정도로 재치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할 줄 아는 건 발명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죠. 고민하다 보니까 밖에 새가 날고 있는 거 보고요. 새처럼 하늘을 날면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새의 깃털을 새에게 날개를 모읍니다. 그리고 깃털을 모아가지고 밀랍으로 해서 붙여가지고 하늘을 날게 돼요. 과학을 이용하고 밀랍은 당시에 많이 쓰이던 접착제입니다. 사실 이제 송진 초의 재료로 쓰기도 하고. 여러분 밀랍 인형 아시죠? 자, 밀랍으로 해서 딸 수 있었다. 거기까지 좋았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밀랍으로 해결책을 세웠죠. 그런데 밀랍의 어떤 특성이 있죠? 녹습니다. 밀랍이 녹는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카루스는 하늘 높이 올라가는 밤에 뜨거운 열에 의해서 당시 사람들은 하늘 위로 올라가면 더워진다고 생각했으니까 뜨거워진 열에 의해서 결국엔 밀랍이 떨어져 죽습니다. 바로 여기서 저는 SF의 본질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에는 우주 얘기도 없습니다. 우주인도 없습니다. 뭔가 신비한 일이 등장하지도 않고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 하늘을 날리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늘을 날리면 밀랍을 써가지고 깃털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러나 하늘을 날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결과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SF 작품들은 사실 이런 거예요. 과학적 상상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단순히 하늘을 날면 좋겠네? 그게 아니라 하늘을 날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늘을 난 결과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SF의 본질이라는 거죠.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거. SF에는 보통 그래서 장시대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펼쳐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품은 솜니움이라는 작품입니다. 케플러가 만든 최초 SF예요. 여기서는 달에 배를 타고 날아갑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대포를 입게 됩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이보다 전에 사람들은 동화줄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새를 타고 날아가기도 하고 천사의 날개를 가지고 다니고 했어요. 가능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나 대포가 등장하면서 달라졌죠. 그 결과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다 보니까 로켓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우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SF는 사실은 예언을 안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오라는 작품은 사실 SF가 아니죠. 비명의 씨가 뭐라고 주장하시는 말에 SF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과학적 상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지라는 다릅니다. 1954년에 등장했죠. 참고로 얘기하면 1953년에 자비다가 등장해서 자비다는 고지라하고 싸웠죠.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고지라는 뭐냐면 핵실험에 의해서 120년 초에 핵실험이었었죠. 수소폭탄 실험에 의해서 생겨난 수폭기술입니다. 고지라 사우루스라는 공룡이 거대해야 된 거예요. 이걸 보면 사람들은 딴죽고 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고지라 말도 안 돼! 아니, 방사능 쐈다고 이렇게 거대해지면서 방사질 수 있어? 말이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자연을 해체했을 때 그 자연이 제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걸 보여줘요. 고지라는 사실 아무 의식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때려부셔요. 그냥 와가지고는. 하는 행동 보면 꼭 태풍 같습니다. 실제로 고지라는 일본에 있어서, 일본인에게 있어서 자연재해의 상징입니다. 방사능에 의해서 거대해질 수 있겠구나. 방사능에서 이런 괴물이 나올 수 있구나. 라는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괴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 고지라는 결국엔 옥시젠 데스토리어라는 과학 병기에 의해서 퇴치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지냐? 자연재해가 우리가 자연을 해칠 때 그것은 자연이 재해라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과학의 힘으로 극복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SF는 사실 상징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편으로 SF는 과학적인 상상력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만드는 소재가 돼요. 이 1028원 작품입니다. 1028원에서는 이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 손에 들고 있죠, 소년이. 그래서 리모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리모컨을 남이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 노래를 보면요, 적에게 뺏기지만 소중한 리모컨이라는 데가 있어요. 오프닝에. 그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때는 정의의 용사, 어떤 때는 악의 하수인. 왜? 리모컨 때문에. 이 1028 원작을 보면요, 로봇 애니메이션인데 로봇이 싸우는 거는 반도 안 나와요. 몽땅 리모컨 뺏고 뺏기는 겁니다. 리모컨을 뺏고 뺏기는 이야기만으로, 리모컨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자, 1028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리모컨이 전파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방위 전파. 방위 전파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유선으로. 실제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블랙옥스라는 놈과 싸웁니다. 블랙옥스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방위 전파를 쏴요. 1028은 꼼짝을 못하는데 얘가 유선으로 선을 연결해서 조종을 해요. 자, 보세요. 리모컨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이야기가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리모컨을 조종할 수 있고 전파로 조종한다는 과학적 사실만으로 어떻게 하면은 리모컨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가 상상한 거예요. 스타트rek이라는 작품 있죠? 이것은 양자전송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우주선이 나와요. 우주선이 등장하는 맨 처음에는 우주선, 이게 스타트rek의 내용은 우주선에서 우주를 타고 어디로 가서 미지 행성에 내려서 미지 행성에서 거기서 몸을 펼치는 겁니다.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려야 되잖아요. 우주선을 내리려고 했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주선 한 번 내릴 때마다 시즌의 예산이 절반이 나가요.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게 아무리 인격만 내려보내냐. 그 양자전송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 어떻게 되는가? 양자전송만을 이용한 스토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SF는 이렇게 과학적 상상력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지지만 이야기가 만들어진 결과 그 설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만들어지네요. 이런 것이 바로 과학적 상상력이라는 특징입니다. 자, 이런 작품들 보게 되면 결국 SF의 본질은 과학적 상상력이라고 되겠습니다. 사실 가상현실이고 로봇이고 인공지능이고 우주고 다 모든 것은 이 SF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무늬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히 SF를 처음 접한 많은 사람들이 공간기동대나 2000년 스페이스 오디시나 블레이드 러너 같은 작품을 보고서 아, 이것이 SF구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결과 성냥팔이 소녀의 제인이나 개천의 시티라든가 그런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원더풀 데이즈에서 그것이 무엇이냐? SF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SF의 내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SF의 껍질만 치료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껍질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 껍질만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 작품 소리입니다. 랜턴 목소리가 나오는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작품은 이 사람 주인공입니다. 그 작품의 한 장면이죠. 그 작품 중에 한 장면인데 참고로 해드리면 한 장면이지만 이게 전부 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얘가 얘기를 해요. 그거 끝이에요. 엑스트라가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밖에 없습니다. 우주선 절대로 안 나옵니다. 로봇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외계인 안 나와요. 단지 이 사람이 자신은 원시시대부터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딱 보게 되면 참 신기합니다. 정말 같아요. 진짜로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서 회상장면 한 면도 안 나옵니다. 그냥 이 사람 그냥 얘기만 해요. 증거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얘기만 하는데도 뭔가 화면에서 손을 댈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아, 이것이 SF나라고 기대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영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세계를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에 대한 일종의 해답 같은 그거에 대한 상상력, 과학적 상상력을 가득 찼어요. SF를 쓴 사람들의 입장에서 SF 팬들에게 있어서 이 작품은 정말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걸 만들고 싶거든요. 로봇 같은 거 등장시키지 않고 외계는 없이도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작품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사실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가상현실을 이야기하고 외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우주에 날아가고 얘기를 펼쳐지는 것은 우주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외계의 눈을 봅니다. 플라네테스 같은 작품에서는 달에서 태어난 살아가고 있는 애가 있어요. 지구를 보면 국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에는 국경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느끼죠. 왜 국경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지? 국경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과학적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학적 상상력으로서 우리를 달아보고 우리를 다른 시점에서 다른 시야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SF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SF 보실 때 오늘도 보실 때 작품을 거기서 나오는 온갖 시장을 보는 것도 눈에 주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들의 얘기다. 우리들의 삶의 얘기다. 우리의 삶을 과학적 상상력에 의해서 펼쳐나간 얘기다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SF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